맨 피부 마냥 투명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제형이 굉장히 얇아요. 지속력은 좋은 편이었어요. 바른 거였냐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 잘 보이고 싶었던 분과의 약속에서도 이 파운데이션 썼는데 말 다 한 거죠? 전 더럽게 무너지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다고. 그냥 싫어. 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을 위한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비교 2탄입니다. 제가 이미 올려놓은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요. 근데 그 제품 말고도 올리브영의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 다 섭렵해버리려고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피부 타입은 22호에서 23호 정도 되고 T존의 유분이 번들번들한 복합성 피부입니다. 저는 늘 객관적으로 리뷰하고자 하지만 베이스 취향과 피부 타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용감과 후기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품은 비레디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제품은 남자분들을 겨냥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파운데이션이 뭐 남자가 쓰면 다르고 여자가 쓰면 달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의 메이크업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색조를 좀 더 강하게 넣다 보니까 좀 화사하고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변화되는 걸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색조를 많이 안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리는 걸 더 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의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랑 피부 베이스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비레디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면 아, 이게 왜 남자분들을 겨냥한 건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를 바른 거야 싶을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우선 저는 가장 밝은 1호를 가져왔는데도 다른 22호 파운데이션 색상과 유사하거나 살짝 더 차분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제형도 엄청 얇고 묽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페인처럼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파운데이션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바르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요. 친구가 생각보다 안색이 너무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거 파운데이션 바른 거다 했더니 이게 얼굴에 뭘 바른 거였냐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얼굴에 뭔가 올렸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게 발리는 제품입니다. 또 바르고 나면 이게 피부에 딱 픽싱이 돼가지고 이게 끈적거리거나 뭔가 발랐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로 피부가 보송보송해요. 피부톤을 화사하게 보정해준다 보다는 피부결을 좀 더 살려주고 모공을 살짝 가려주면서 내 원래 피부보다 조금 더 낫게 해주는 마이 스킨밥 베럴의 정석입니다. 솔직히 커버력이나 모공 커버력이 막 엄청 우수하지는 않아요. 중 정도로 적당하게만 커버되는 제품인데요. 근데 또 이제 바르기 힘들면 남자분들이 바르고 싶으시겠습니까? 똥송들이 막 발라도 찰떡같이 발리는 제품입니다. 그냥 손으로 쓱 발라주고 아무 퍼프로나 두들려줘도 이 파운데이션의 진가가 보여집니다. 지속력은 솔직히 조금은 아쉽긴 했어요. 팔자 쪽이랑 눈가 쪽 주름들이 살짝 부각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 불찰이기는 하지만 물 먹다가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입가에 휴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지 살짝의 들뜸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유분 폭발도 크게 없고 저는 속 건조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다크닝도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안색이 칙칙해질 정도는 아닙니다. 워낙 자연스럽게 발리기도 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학생분들도 좋고 메이크업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존 워터벨벳 비건 파운데이션이 리뉴얼된 제품인데요. 웨이크메이크에서 파운데이션을 리뉴얼을 해봤으니까 테스트해보라고 사용을 해보셔라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담당자님께서도 이 제품을 보내주실 때 너무 자신감이 차 있으신 거예요. 굉장한 애착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어서 더욱 궁금했습니다. 근데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리뉴얼 후의 제품을 다루기 때문에 기존 파운데이션과의 차이점을 중점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볍게 올라가는데 커버력도 놓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화사하게 유지되는 걸 바라시는 분들이 겟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속력, 커버력, 색상 모두 다 좋다는 것 같은데 뭔 좋다는 말 다 갖다 붙였나 싶으시죠? 근데 이게 진짜는 어떻게? 우선 제형을 보시면 굉장히 얇은 제형이에요. 피부가 투명하게 비치면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데 어떻게 커버력까지 있냐고요? 제 말이요. 저도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이 파운데이션을 제작하실 때 픽싱 골든타임을 연구하셨대요. 너무 매트하면 픽싱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바르기도 힘들고 막 굳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너무 촉촉하면 지속력이 낮아지고 무너짐도 안 예뻐지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최적의 제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그걸 발견을 해서 적용을 시켰다고 합니다. 발림성도 초보분들이 쓰기에 너무 좋게 나왔고 지속력과 피부 표현까지 모두 한 번에 어우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버력은 처음에 얇게 바르면 맨 피부 마냥 투명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근데 커버력을 한 겹씩 쌓으면 적당한 잡티는 가려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모공 요철 커버력입니다. 진짜 모공 커버가 너무너무 잘 돼요. 오히려 이렇게 얇은 제형이 웨이크메이크만의 그 기술력으로 모공이랑 요철이 싹 커버가 되니까 텁텁하지 않고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끼이거나 그런 현상도 없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게다가 컬러도 기존 색상보다 베리에이션이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3가지 색상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17호부터 23호까지 총 5가지의 색상으로 나왔어요. 색상도 더 넓어졌는데 더욱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뉴트럴한 색깔의 상아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웜쿨 같은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명도의 차이에 힘을 쓰셨다고 합니다. 최적의 명도를 연구해서 피부의 화사함에 집착하셨다고 해요. 손등에 짜봤을 때는 기존에 쓰시던 색상보다 좀 더 밝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얼굴에 펴바르면 투명하게 올라가서 그런지 화사함만 얼굴에 착 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까지 화사하게 잘 됩니다. 다크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그 외에도 모공이나 주름이 부각되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유분 또한 T존의 유분이 나오는 복합성인 저에게도 막 크게 눈에 띄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사실 제가 진짜 극찬하고 싶은 게 요번에 나온 이 브러쉬예요. 이 브러쉬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모양의 브러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증정이 되는 브러쉬 퀄리티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좋아도 뭐 써줄만 하네 정도로 남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돈 주고 따로 구매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얇고 뭐가 촘촘한 게 이 제품의 특징인데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면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적게 먹게 되고 파운데이션의 수분을 먹지 않고 그대로 뿜어내고 모공 요철 커버가 굉장히 잘 되고 결 자국까지 안 남아서 초보자분들이 바르기도 너무 좋다고요. 제가 진심으로 최근에 써본 파운데이션 브러쉬 중에 제일 좋습니다. 지속력을 보다 높이시려면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바르고 살짝 픽싱이 될 수 있도록 텀을 주고 난 후에 퍼프로 펴바르시는 방법이 이제 꿀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는 피부가 좀 건조한 건성이다 싶으시면 브러쉬로 펴바르시고 퍼프로 바로 퍼뜨려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워낙 브러쉬 자체가 정말 잘 나왔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손이다, 그래서 결자국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를 얼굴에 펴발라서 쓸어주시고 세로 방향으로도 한 번 더 스쳐주시면 결자국이 없어지는 동시에 세로 모공까지 모두 커버가 되어서 모공 요철이 더욱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다. 이 제품은 파운데이션을 써보기 위해서 브러쉬를 구매하신다고 생각해도 되고 브러쉬를 써보려고 파운데이션을 구매해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은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몰에서 신제품 런칭 기념으로 28%까지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19, 21, 22호는 브러쉬가 증정되는데 거기다가 이 퍼프까지 2개가 증정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 퍼프 진짜 좋거든요. 한 번만 써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세한 혜택은 더보기란에다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위한 세미매트 파들을 찾는다? 전 진짜 웨이크메이크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 루나 파운데이션입니다. 루나가 하면 또 컨실러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단 제형이 굉장히 얇아요. 근데 컬러가 좀 노란기가 돌아요. 그래서 막 칙칙하게 올라갈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맑고 화사하게 자신있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픽싱이 딱 되고 나면 밀착력도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칭찬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문이 막혀버린 게 마스크를 쓴다거나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미세하게 뜰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바른 직후부터 볼 부분에 살짝 뜨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막 엄청 심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피부결을 보정해준다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만 커버력은 꽤 좋은 편입니다. 일단 쌓으면 쌓이는 제형이고요. 모공 커버력은 중정도로 그냥 평범한 정도의 커버력입니다. 그래도 지속력은 좋은 편이었어요. 바른 직후보다 특별히 더 크게 나빠지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제형입니다. 살짝의 볼에 들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대로 더 뜨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더 들뜨는 게 맞았던 게 제가 그 위에 수정이 굉장히 잘 됐던 쿠션으로 올려주니까 그 들떴던 부분이 더 극대화되면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대단한 포인트는 없지만 또 대단한 포인트가 없어서 또 소개를 드리기가 조금 그런. 네 번째 제품은 케이트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원래 22호 제품을 사고 싶었는데 21호 아니면 23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겟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딱 쓰자마자 색상이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 색상이랄까? 베이지 톤으로 굉장히 차분해서 내 피부색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유행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컬러가 저는 뭐 나쁘고 뭐 칙칙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베이스의 트렌드는 화사하고 투명한 이런 느낌의 제품들이다 보니까 요즘의 트렌드랑 결이 조금 맞지 않는 거다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버력은 또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모공은 그냥 중정도로 뭐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0시간이 지난 후인데요. 그냥 정말 내 피부 그 자체의 느낌이지 않나요? 크닝은 아주 살짝이 왔고 피부에서 사라지는 제형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냥 원래 그 피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신 속건조가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성을 위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실히 지성이 아닐 뿐더러 유행을 막 선도해 나가는 그런 트렌드 세터는 아니다 보니까 이 제품이 그렇게 크게 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어쩌면 컬러 선정을 조금 잘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이 특이하게 0호도 있고 6호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뷰코가 핑베 21호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굉장히 잿빛이 도는 그런 약간 비비크림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좀 석발용으로 써주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독 사용보다는 다른 화사한 컬러감의 파운데이션인데 조금 커버력이 낮은 그런 제품과 섞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제품은 메이블린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기로 정말 유명해요. 가격이 할인이 늘 들어가서 만원대 중반입니다. 근데 컬러도 정말 다양하고 커버력도 꽤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찾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115호를 샀고 이게 상세 설명란에는 22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 훨씬 핑크 베이지 빛이 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얼굴에 잿빛이 도는 톤이기 때문에 좀 더 채도감이 있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전문기관에서 책색을 받았을 때도 핑크 베이스가 더 잘 맞는 피부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컬러 좋습니다. 단 다크닝만 없으면. 일단 커버력은 꽤 좋은 편이었어요. 대신 저는 모공 커버력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충 아쉬운 게 아니라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쿠션에서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모공 커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킨케어를 대충 해주고 바르면 좀 안 되는 제품이에요. 꽤나 매트하기 때문에 스킨케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바로 들떠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약간 건성보다는 지성분들에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성력도 정말 좋았어요. 이게 짱짱하게 피부에 막 오래 남아있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좋다고 느꼈습니다. 전 더럽게 무너지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다고. 그냥 싫어. 근데 다만 화사한 핑크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칙칙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해줬는데도 찍힘이 없고 몽글몽글하게 뭉침이 없는 거 보면 지속력이 꽤나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컬러나 모공 커버력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석발용으로 사용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즈가 추천하는 파운데이션은 무엇이냐?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혜자스러운 제품을 찾고 싶다 하시면 웨이크 메이크 제품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잘 보이고 싶었던 분과의 약속에서도 이 파운데이션 썼는데 그럼 굉장히 말 다 한 거죠? 나는 내가 화장했다는 걸 아무도 모를 정도로 내추럴한 제품이 좋다 하시면 비레디 제품 좋고요. 나는 오직 가성비만을 본다. 그냥 나는 적당히만 다 괜찮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블린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